안녕하세요. 우리 선조들이 여는 집집마다 신사가 부처가 출현한다는 그런 내용은 춘산채지가 바로 불사약초를 캐서 먹으면 된다. 그런 예언 비결서인데요. 여기서 총 6편으로 이어져 있죠. 그 중에서 첫 번째 남조선 뱃노래, 지금 이 이치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강동자제 8천이는 도강이서 하올 적에 침선 파부 결심해서 3일 양식 가지고서 백이사나 출동할 때 8년 풍진 겪어가며 역발상 기계세는 초패왕의 위풍이라 대사성공하셨더니 천지 망할 일 없다. 계룡산 추여월의 옥소성이 요란하여 8천자재 흩어지니 우에 내약하오. 오강정장 배를 대고 급도 강동하겠으나 전쟁사를 생각하니 억울하고 원통하다. 자, 오늘은 그 초패왕 항우 이야기에 빗대서 이 이치를 설명하는 내용이겠습니다. 초패왕 항우, 여기 이제 초패왕 항우라 그러다. 초패왕 항우. 뭐 대부분 그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또 모르시는 이 고사, 항우에 관련된 고사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의 그 유명한 그 경극 패왕별이라는 거 있죠. 패왕별이. 패왕별이다. 패왕별이라는 요 경극은 바로 그 초패왕과 초패왕의 그 사랑하는 그 여성이었던 그 우희가 헤어지는 그런 어떤 노래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는 우에 내약하오라고 하는 것이 그 우위와 헤어지면서 초패왕의 해하가라는 걸 짓게 되는데, 그 해하가에 나오는 내용이죠. 우에 내약하오. 그러니까 우여 어찌할 것인가, 어찌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우위를 어찌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패해서 완전히 하늘이 나를 버렸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천지 망하라는 게 뭐야? 천지가 나를 망하게 한다. 천지가 나를 망하게 하니까 하늘이 나를 버렸으니, 그래서 내가 이제는 완전히 전쟁에서 패해서 끝나게 되면은 나를 따랐던 이 나의 사랑하는 여인 우이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걱정과 근심을 담은, 분통함을 담은 노래가 해아가라고 항우가 지은 노래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도 여기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별을 하는 그런 경극이 바로 패왕별이다 그러는 거예요. 패왕이 우위와 이별을 한 노래, 경극. 자, 초패왕 항우,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장기를 두면은 초와 한나라가 초안이 대전하는 그거죠. 장기판이죠. 장기판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는 장기판으로 하지만은 고대에는 초패왕 항우와 항고조 유방이 천하를 놓고 벌이는 전쟁, 그것을 가리켜서 충록전이다라고 했죠. 충록전을 벌이겠다. 이 전쟁을 초한 대전을 충록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초한 대전.
초안 내전. 자, 그래서 여기에 그 내용에 빗대어 가지고 이 이치를 설명하는 거니까 이거 이제 내용을 좀 아셔야지 좀 실감나게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네. 이것을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강동자재 8002는 도강이서 하울적에라고 하는. 이 문장은 뭐냐면은 강동의 자재 8,000명이는 도강이서다. 그러니까 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그러니까 서쪽으로 이동한다 그런 얘기죠. 이 사건은 뭐를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지도를 하나 인터넷에서 가져와서 보면서 하겠습니다. 지도가 있습니다. 이게 초패왕. 자, 초패왕에 관련된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여기 이제 초패왕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검은 말을 이렇게 타고 있는데 이걸 오추마라고 합니다. 오추마. 마치 그 여포가 적토마, 그 적토마를 여포가 죽은 후에 그 적토마를 조조가 관우한테 하사하죠. 그 적토마와 함께 아주 유명한 그 말이 바로 오추마라고 있는데, 오추마는 바로 항우가 타고 다니던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해아가에서도 오추마에 대한 글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항우가 이렇게 강동자재 8,000인을 데리고 도강이서를 했다니까, 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넘어간다고 하는 고사는 뭐냐면은, 원래 이때 중국이 진나라가 진시 황제가 천하 통일을 하게 되죠. 진시 황제 천하 통일이 있었는데, 진시황제 천하통일. 진시황제 통일 후에 진시황제가 얼마 못 가서 이 천하를 돌아다니다가 특히 산동 쪽으로 오게 되는데, 그 산동 쪽에 오게 된 이유가 불로 불사약을 얻기 위해서, 약을 얻기 위해 그 일을 맡아서 실행하던 서복 일행을 배웅하기 위해 이쪽 산동 쪽으로 오게 됐어요. 이쪽 원래 진나라의 수도는 지금 서안, 함양, 예전에는 함양인데 서안이죠. 중국말로는 시안이라고 합니다. 그 시안에서 산동 쪽으로 오게 돼서 산동 쪽에서 서복 일행을 배웅합니다. 근데 불로불사약을 얻기 위해서 서복이 자기가 불로불사약을 구해다 준다고 하니까, 복내산에 가서 구해오겠다고 하니까 엄청난 자금을 서복에게 투자를 했어요. 한 2번에 걸쳐서. 그리고 동남 동료도 한 3,000명 정도를 딸려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웅하러 간 거예요. 그것도 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는 불로불사약을 얻지는 못했고, 그래도 일말의 아쉬움을 가지면서 함양으로 돌아가는 중에 산동에 공자가 태어나고 활동하던 지역인 곡부에서 그만 죽고 맙니다. 사망한다. 곡부에서 사망한다. 그러니까 산동성 곡부 사망을 합니다. 지금 산동성 수도 제남 근처예요. 곡부에서 사망을 하게 되는데, 산동성 같던 곡부에서 사망을 한다라고 합니다.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대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진시 황제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대혼란에 빠지면서 그 밑에 있었던 진시 황제의 간신, 황간 내시 중에, 간신이라기보다는 황간과 내시가 있는데,
바로 조고라고 있었어요. 그 조고와 그다음에 그 당시에 그 재상, 아주 뛰어난 재상이었는데 이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고와 이사가 작당을 해가지고 진시 황제의 그 황위를 물려받을 만한 제일 똑똑한 그 첫째 아들 부르를 가짜 편지를 이용을 해서 만리장성 쪽에 파견 나가 있었던 부르를 스스로 자살하게 만듭니다. 그때 진시 황제는 죽었지만은 죽지 않은 것처럼 위장을 하고 그런 일을 벌이게 되죠. 벌이고 그 왕자들 중에 제일 멍청했던 호해를 황제로 세우게 돼요. 그 한마디로 그 위조 서류를 만든 거죠. 위조 서류를 만들어서 호해를 세우게 되고 그 진시 황제의 시체를 감춘 상태에서 위장을 한 상태에서 함양으로 돌아와서 호해를 황제로 진시 황제의 죽음을 선포하고 호해를 황제로 떠받들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중국이 이제 대혼란에 빠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진나라가 통일 왕조가 대혼란에 빠지면서 이 천하 통일했을 때에 그 굴복했던 전국 칠홍 바로 한위주, 재연초 이 6국이 각각 진나라는 원래 이때 뭐를 실행했냐면은 진시 황제는 9년제를 실시했어요. 9년제. 9년제라는 건 뭐냐면은 옛날에 진나라 전에는 주나라가 원래 그 봉건제라는 걸 해가지고 그 각각 그 지역에서 세력이 있는 그 사람들을 그 제후로 봉하는 거죠. 원래 뭐 공작, 백작 뭐 이런 자기를 줘가지고 봉토를 준 뒤에 각 지역을 다스리게 하고 그 다스리는 거 일부를 자기 주나라에 바치는 식으로 해서 요런 게 이제 봉건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각 나라가 힘이 세지니까 공에 머물렀던 자들이 왕 노릇을 왕을 내세우기 시작하면서 전국 칠홍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왕들이 이제는 현재 7개의 나라로 쪼개지면서 그 왕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는 통치를 하게 됐는데 결국 진나라가 통일을 다 한 거죠. 근데 이게 진나라가 9년제를 실시한 거는 한마디로 이 왕족 이런 봉건제 자체를 쓸어버리고 그냥 중앙정부에서 모든 그 관리를 다 파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렇게 완전히 전환을 했어요. 통치 구조를 완전히 전환을 해서 중앙에서 모든 거를 다 관장을 하는 거예요. 관리를 다 파견해서. 그러니까 옛날 왕족 후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타나면 그냥 죽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도망가 숨는 거죠. 한마디로 왕족이나 귀족들은 다 도망가 숨는 형편이 됐다는 거예요. 봉건제가 무너졌으니까. 뿔뿔이 흩어져 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시 황제가 무너지니까 죽었다고 하니까 이제는 대반란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는 진시 황제가 그 만리장성을 쌓는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리장성을 쌓기 위해서 아주 큰 공사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북방의 흉노라고 하는 북방을 방어를 하기 위해서 만리장성을 쌓잖아요. 그러면서 직도라고 해가지고 아주 엄청나게 큰 도로를 만들어서 만약에 북방에서 흉노가 내려올 때 그 도로를 타고 그 군대를 순식간에 보내가지고 만리장성에 닿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방어를 하겠다는 한마디로 큰 도로도 닦고 그 다음에 만리장성도 쌓고 하는 작업을 하면서 대공사들을 벌여나가니까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차출을 해다가 끌어다가 이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성이 많이 높았죠. 원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진시 황제가 이제는 죽으니까 그런 한마디로 나라를 다시 회복하겠다고 이렇게 나서는 자들이 막 일어서게 되는 거죠. 또는 자기의 어떤 한 행사 해보겠다고 반란들이 곳곳에서 막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진시 황제가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는 이 왕족 후손들도 막 일어나고 이제는 옛
봉건제를 다시 부활을 시켜가지고 그 왕행세, 그러니까 후손들이 숨어있던 놈들이 다 나와가지고 한행세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항우는 어땠냐면은, 항우는 굉장히 초나라, 왜 이때 초라고 하느냐면, 이 초나라가 제일 마지막에 망했어요. 초라는 나라가 망할 때, 그러니까 전국 칠흥 중에 초나라가 망할 때, 이 초나라의 대장군이 항현이라는 사람이야. 항현이라고 있어서 항현이 있었는데, 이 항현이라는 사람이 진나라와 엄청나게 전쟁을 계속하면서 버텼어요. 계속 버티다가 결국 패했지만은, 항현이 끈질기게 초나라를 마지막까지 수호를 하면서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항현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항현의 가문이란 말이에요. 항우가. 그러니까 이렇게 된 마당에, 이러니까 이제는 항우도 숨어서 살아였죠. 진시 황제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항우뿐만 아니라 이제는 자기 항우의 숙부인 항량 같은 사람도 이제 숨어서 이제 지내다가, 이렇게 되니까, 초나라를 다시 세워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할 수밖에 없는, 한마디로 대장군 가문 출신들이니까 나라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래서 자기 숙부, 그러니까 지금 항우가 기원전 232년부터 기원전 202년까지 살았으니까 나이가 30살까지 살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젊었겠어 이때. 그러니까 20대 초반이죠. 20대. 이때 군대를 일으킬 때가 22살 정도, 23살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자기가 숙부가 아무래도 위니까 숙부를 모시고 있었죠. 그게 항장이라고 있습니다. 항장이라고 숙부를 모시고, 항장이 아니라 항량이 이라는 숙부를 모시고, 항우가 초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여기가 뭐예요? 강동자재 8천, 그러니까 이쪽 상해 아래쪽에, 회계 쪽에 있었다가 상해, 그러니까 양자강 아래 회계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강동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강동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러니까 강동쪽, 그러니까 양자강에서 아래 남쪽 동쪽, 이쪽 동쪽이지, 강동 쪽에서 8,000명의 한마디로 초나라를 다시 세울 인재들을 모으게 되는 거죠. 그래서 8천자재, 강동 8천제자, 강동자재 8,000명, 이거 아주 유명한 그런 얘기인데, 바로 그런 식으로 해서 모았어요. 근데 이 항우 자체가 워낙에 유명한 항현의 초나라 대장군 출신이다 보니까 귀족 가문이잖아요. 엄청난 귀족 가문이라 이 강동 8천 제자들도 다 막강한 초나라의 나름대로 한행세하는 가문들 출신으로 구성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항우 자신이 워낙 귀족주의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런 일반 사람들하고는 잘 섞이지가 않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뭐냐면은 주로 귀족 가문에서 굉장히 한행세 하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자기 이때 전쟁을 하려면 말도 있어야 되고 각종 전쟁 무기를 구해야 돼,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조달할 수 있는 집안 출신들을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8천 제자를 규합을 해가지고, 야, 우리가 초나라를 다시 세워서 한번 창업하는 거 아니야? 나라를 다시 세우는 거니까. 그러면 개국공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해보자고 이제는 항우를 앞세워서, 항우가 워낙에 출중했으니까, 젊은 친구니까 모으게 되는, 8천을 모으게 돼서 강동자재 8천 이렇게 모아가지고, 자, 그러면 동쪽에서 강을 건너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도강 이서한다는 건 뭐야? 강을 건너서, 그러니까 양자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나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양자강을 건너서 서쪽으로 도강이서 할 적에 이게 이제 그 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항량과 자기 숙부 항량과 항우는 바로 이런 군대를 조성을 해서 8,000명을 똘똘 뭉친 군대를 조성해서 올라오면서 뭐하냐면은 자기 초나라의 그 왕족도 숨어갔잖아요. 숨어들인 왕족 후손을 어디서 찾아내가지고 내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초왕으로 내세워가지고 이제는 나라를 다시 세우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게 될 때에 이제는 곳곳에서 이제는 그런 그 뭐 초나라뿐만 아니라 뭐 연나라, 제나라, 뭐 조나라 뭐 이런 데도 막 이런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근데 그런 사람들만 나온 게 아니고 또 뭔가 이 한마디로 그 난리통이 일어난 거잖아요. 한마디로 대란이 일어난 거죠. 대란이 일어나니까 뭔가 이때 그 자기의 역량을 발휘를 해서 나름대로 입신양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때 원래 이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이 난리통의 능력을 발휘하는 거니까 이때 이제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많이 나타나면서 한행세를 하게 되는데 그 유방도 항거조 유방도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항거조 유방. 항거조 유방은 그 지방에 하나의 그 나름대로 그래도 우리로 따지면 뭐 어떤 그 시골 읍면의 뭐 그쪽 지역에서 난다 한행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항거조 유방이 이때 뭐라고 있었냐면은 그 자기 지역의 그 죄수들을 그 만리장성 그 공사에 투입시키기 위해서 명을 받고 그 죄수들을 끌고 지금 만리장성 그 오라고 하는 지역으로 데리고 가는 중이었어요. 유방은. 그런데 유방이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데리고 가는 그 사람들이 도망가 버리는 거 중간에. 그런데 한 몇백 명 데리고 가고 있는데 뭐 한 절반 정도가 도망가 버렸으니까 유방 입장에서는 이거 그대로 가다가는 목이 잘리는 거 아니에요. 자기 임무를 완수를 못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유방도 이거 때려쳐야 되겠다.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나도 죽으니까 이거 여기서 나도 도망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때 진슈왕이 죽었다는 소문을 들은 거죠. 그래서 유방과 거기 같이 가던 친구들이 한 사람들이 이게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야, 우리가 이렇게 된 마당에 지금 여기 있는 애들하고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뭔가 한번 일을 벌여보자. 우리도 한번 뭔가 이 난리통에서 한번 뭔가 해보자라고 이렇게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유방도 나름대로 그 자기 군대라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항우하고 여러 각지에서 온 한마디로 진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혼자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합군대를 만들어야 되니까 거기에 모인 거죠. 이게 쫙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초나라가 맨 마지막에 망하면서 워낙에 이 항씨 가문의 위풍이 대장군으로서의 진나라와 굉장히 오랫동안 싸웠거든요. 항씨 가문이 그러면서 이걸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 한마디로 출신들도 굉장히 높였다고 해요. 이제 이 초나라에 대해서 굉장히 높였다 그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초왕과 그러니까 초왕은 결국에는 이 항량과 항우가 세운 거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심이 된 거죠. 이 무리의 중심이 된 겁니다. 중심이 된 상태입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강동제제 8천리는 도강이서 하울적애가 요런 내용이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침선파부 결심해서 3일 양식 가지고서 백이 사나 출동할제라고 해서 그 다음에 8년 풍진 겪어가며 역발상 기계사는 초패왕의 위풍이라 이렇게 되니. 자,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이거 항우 얘기하다가 다 끝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 사실 심오한 이치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은 알아야지 이게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모르면은 알아듣기가 어렵다 이거야. 자, 그래서 여기서 항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초항 중심으로 해서 초군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연합군들이 거기에 유방 같은 그런 떨거진 놈들도 이렇게 참여를 한 거예요, 사실은. 별로 한마디로 민중 세력이지, 밑바닥 세력이지, 민초 중에서 그냥 한가닥 한다고 하는 놈들이 또 와 있다고 하는 거죠. 유방도 그런 놈 중에 하나였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때에 이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는 반란이 막 일어나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진나라에서는 호해는 아무것도 모르고 황제가 됐지만은 아무것도 호해한테는 정보를 안 주는 거죠. 이 조고라는 놈이. 하지만은 자기는 계속 변방에서 계속 반란 소식이 계속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사하고 서로 얘기해서 이런 걸 이제 해결해 나가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금 군대가 진나라 주력 부대는 한 4, 50만 정도가 주력 부대였는데 그 4, 50만 정도 한마디로 정예 부대, 진나라 정예 부대는 이때 없었어요. 운남성 쪽에 가 있어서 운남성. 진정예 부대는 이쪽 한참 아래쪽에 운남성 쪽에 가 있어서 연락이 닿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급한 처지가 되니까 뭐냐면은 진나라 장수 중에 장안이라고 있었습니다. 장안이라는 사람이 지금 군대가 없잖아요. 진나라도 군대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정예 부대가 없기 때문에 장안이 어떤 방안을 내냐면은 자기가 여기 만리장성에 만리장성 축성을 위해서 투입된 인원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인원에서 자기가 사면을 조건으로,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이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죄명을 다 없애준다는 사면을 조건으로 해서 군대를 아마 축성하는 만리장성 쌓던 인원 중에서 차출을 했는데 한 40만 정도를 차출했어요. 이게 엄청나게 지금 만리장성에 투입이 돼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 장안이 그래서 근데 만리장에 축성하던 군대 사람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장안도 새롭게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조직을 만드는 거죠. 완전히 장안도 굉장히 뛰어난 장수였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장수였기 때문에 이렇게 급조된 군대였지만은 상당히 왜냐면 진나라의 군대 자체가 원래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그거에 따라 이렇게 만든 거니까 강력했죠. 그래서 장안이 이 군대를 이끌고 곳곳에서 일어난 반란군들을 다 격파하면서 이쪽 동쪽으로 오고 있는 거죠. 동쪽으로 오면서 계속 격파하니까 장안의 위세를 넘어서지 못하고 다 반란군들이 무너지고 있으니까 군대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필연적으로 이 두 연합군대하고 이렇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와 있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초왕이 이제 결판을 내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뭐냐면은 먼저 함양을 점령한 사람에게 이 함양을 주겠다. 그러니까 진나라 수도를 점령한 자에게 진나라를 주겠다는 식의 그런 조건을 내걸게 됩니다. 모아놓고. 그러니까 유방 입장에서도 정신이 번쩍 뜨이는 얘기잖아요. 밑바닥에 있었다가 왕이 된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들 뭐가 되는 게 의기충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조건을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함양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방도 이제는 자기 사람들을 규합을 해가지고 함양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자,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달려가고, 그래서 유방은 어떻게 했냐면 함양으로 달려갈 때에 전 싸우질 않아요. 이 유방은 되도록이면 말로 풀어요. 말로 머리를 써가지고 상대편을 내 편으로 만드니까 가면서 어차피 진나라는 망했는데
거기서 우리한테 싸우면 뭐하냐. 단지 우리한테 합류를 해서 같이 가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니냐. 너한테 이득 아니냐. 이미 진나라는 망해서 답이 없다. 너 혼자 거기서 싸운다고 해서 뭐 네가 그 진나라에서 파견 나온 거 아니냐. 너 싸운다 해서 뭐 답이 있냐. 그런 식으로 이제는 적절하게 구슬려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 나름대로 성에서 이렇게 저항하던 성들이 항복을 하는 거예요. 계속 항복을 하니까 처음에는 한 군대를 한 1000명 가지고 시작했는데 어떻게 한번 또 성공하니까 뭐 갑자기는 5000명으로 부르고 5000명이 10,000명으로 부르니까 점점 세력이 커지니까 갈수록 커지니까 어때? 머릿수는 늘어나니까 아무튼 그 세력은 커지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쉬워지는 거죠. 그런 작전이. 그래서 여기서 함양에 먼저 들어갔어요. 유방이. 그때 들어갔을 때 이미 군대가 여기도 한 몇십만 정도 이미 불어났어요. 유방이. 그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간 거죠. 거의 싸우질 않고 갔으니. 싸우지 않고 그냥 거의 그런 식으로. 함양부터 우선 들어가면 장땡이니까. 되도록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싸워서 어려울 것 같으면 안 싸우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유방 스타일이. 함양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흡수할 놈은 빨리 흡수를 해서 머릿수를 늘려서 그래서 크게 보이고 이렇게 자꾸 그 겉모습을 크게 보여서 겁먹게 만들어가지고 자꾸 이게 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다는 거죠. 유방이. 근데 항우는 그게 아니고 항우는 뭐냐면은 항우는 그 원래 자기 가문이 완전히 그 진나라와 싸우다가 다 몰락을 했으니까 한마디로 진나라 군대라면 이를 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귀족 가문으로서 대장군 진나라 대장군 출신으로서 대장군 가문 출신으로서 어떻게 진나라를 가만히 놔둘 수가 있겠냐. 그래서 진정에 지금 장안에 40만을 격파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결정권은 사실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숙부가 바로 항량이 바로 결정권이 있었죠. 그래서 항량도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항량을 따르는 그 토벌 군대를 조성을 규모를 키워서 장안하고 붙었습니다. 장안하고 붙었는데 그때 항량이 나가서 싸우다가 항량이 전사한다 이거죠. 항량이 죽으니까 숙부가 죽으니까 이제 완전히 자기 혼자 남은 거 아니에요. 혼자 남은 젊은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장안하고 싸우기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 그때 이제는 이 초왕이 송이라는 사람을 대장군으로 해가지고 항우는 여기에 부장군으로 삼아가지고 그러니까 송이가 사령관이고 총사령관이고 그 다음에 항우는 부사령관 정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초나라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장안하고 다시 또 싸우라고 한 거죠. 근데 송이라는 이 사람은 나이가 든 사람인데 장안하고 싸우려고 하니까 장안하고 싸우는 거를 미적미적거리면서 한 40일을 안 싸웠어요. 송이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그러니까 항우 입장에서는 너무나 답답한 거죠. 굉장히 굉장히 성격이 불같은 친구인데 그래서 항우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송이를 죽여버립니다. 딱 죽이고 대장군의 인을 뺏는 거죠. 대장군의 인을 뺏어가지고 이제부터 내가 이 초군을 내가 이끌고 가겠다 하면서 이때 여기가 바로 침선 파부 결심해서 3일 양식 가지고서 요 백이사나 출동할 때 자 항량이 죽었으니까 이제 상복을 입었으니까 하얀 옷을 입었을 거 아니에요. 하얀 옷을 백이를 입었어요. 하얀 옷을 입고 출동한다 그런 얘기예요.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때 진나라 군대가 장안이 여기 거록이라는 곳에 40만을 갖다 여기다가 포진을 시켜놨어요. 했을 때 항우가 이쪽으로 요 강을 넘어가는데 요 강이 바로 황하강이죠. 황하강을 넘어갑니다. 군대를 이끌고 황하강을
황항을 넘어가서 배를 타고 넘어갈 때 넘어가서 거록에서 결판을 내는 건데, 황항을 넘어갈 때 이제는 파부 침선이 보통 이제는 고사성어는 파부 침선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침선 파부로 해놨어요. 파부 침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파부 침선. 이 고사성어입니다. 이것도 파부 침선. 침선 파부인데 원래 이게 파부 침선. 이렇게 읽어요. 보통 파부 침선. 파부한다는 건 뭐냐면, 파부 침선한다는 거는 강을 건넌 뒤에 항우가 어떻게 하냐면은, 원래 이게 군대가 이렇게 움직이면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밥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보통 군대에서 그 남들 그 일을 담당하는 취식을 담당하는 그 부서가 있지 않겠어요? 그럼 그럴 때 주로 밥을 짓는 솥을 들고 다니는, 솥을 가지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솥을 깨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솥을 깨버린다는 얘기는 뭐야? 밥 안 먹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을 새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밥은 안 먹겠다. 그러니까 솥을 깨버리고 침선한다는 거면 배를 침몰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황항에다, 그러니까 강을 건넜으니까 배는 침몰시키고, 밥 지을 솥은 다 뽀개버렸다 이거예요. 뽀개버리고 3일 양식만 갖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3일 양식만 그러니까 3일 양식이라는 게 솥으로 만들어서 먹는 게 이미 만들어서 이렇게 어떤 건조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쌀 같은 걸 이렇게 튀기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서 싸우는 거는 이렇게 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3일 양식 가지고서 3일 양식을 각자 나눠주고 솥을 깨고 배를 침몰시킨 뒤에, 그 다음에 자기 숙부가 죽었으니까 배기를 입고, 그때 한 3만 5천 정도 이렇게 군대를 이끌고 갑니다. 요 정도일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요 정도로. 그런데 물론 연합군들이 뒤에서 오고 있었지만은, 항우는 그 군대를 믿질 않고 자기만 믿는, 자기밖에 없는. 핵심 중에 핵심은 뭐예요? 강동 8천 제자죠. 3만 5천 중에서도 8천이 핵심이야. 근데 기병이죠. 거의 다 기병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장안의 40만을 격파를 하게 됩니다. 항우가 홀로 격파를 하는 거예요. 3만 5천을 가지고 40만을 격파를 해서 여기서 20만 명을 포로로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전쟁이죠. 그러니까 3만 5천 정도밖에 안 되는데 40만을 격파한 데다가 20만을 포로로 잡았으니까, 이때 거록 전투는 엄청난 항우의 명성이 엄청나게 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 한판으로 항우의 명성이 천하에 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우가 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니까 다른 이 전쟁에 참여했지만은 항우 혼자서 뛰어다니면서 다 무찔렀기 때문에 그냥 구경만 하고 있던 다른 연합군 세력이 다들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항우한테 기어가서 떠받들 정도로 항우가 그만큼의 대접을 받았다 이게. 그만큼 유용을 갖추게 됐다고. 나이 22~23살에 그렇게 됐다는 엄청난 존재죠. 그러니까 이 한 전쟁으로 항우가 이 모든 한마디로 하는 패자로서의 어떤 유용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에는 이 항우가 초왕도 죽이고 자기가 초패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게 워낙에 이 뛰어난 이 어떤 유용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항우가, 그런데 이 20만을 포로로 잡은 20만을 지금 보면은 결국 식량도 다 태워버리고 솥도 깨버리고 배도 침몰시킨 상태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식량이 없잖아요. 또 식량을 그 지역에서 계속 조달하면서 가야 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20만은 먹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포로들도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우로서는 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보는데, 이때
항우가 함양으로 가는 길에 신안이라는 곳에서 이 20만 명을 그냥 그냥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그냥 데리고 가봐야 생각을 해봐라. 이거 데리고 가는데 이게 먹여야 돼. 먹일 게 없어. 또 풀어주면은 이놈아들이 진나라로 가가지고 진나라 편에 또 붙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판단이죠. 이런 진나라가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어. 백기도 조나라고 싸울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수십만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런데 항우가 이렇게 죽일 때는, 이렇게 몰살을 시킬 때는 먹을 걸 줄 수도 없고, 왜냐면 주면은 우리가 먹을 게 없으니까, 뭐 포로들 먹이다가 우리가 다 굶어 죽게 생겼어. 근데 풀어주면 이놈아들이 가가지고 또 진나라 군대를 또 조성을 해버리니까 안 되니까 다 죽여버린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항우는 굉장히 잔혹하다는 소리를 이제 듣는 거죠. 워낙에 뛰어난 위용을 보여줬을 뿐더러 이런 무시무시한 20만을 그냥 다 몰살시켜버렸으니까, 땅에 묻다시피 해서 몰살시켰으니까 백성들의 민심은 떠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해서 이렇게 여기 신안이라는 곳에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가면은 함곡관이 있는데, 함곡관이 바로 진나라의 관문이에요. 함양으로 들어가는 관문인데, 이 관문에 도착을 했죠. 도착을 했는데 이미 유방이 함양은 점령하고 거기서 잔치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누가 패자가 지금 없는, 아니 지금 한마디로 여기에서 뭐 각자가 저기 연합군 상태에서 지금 진나라는 망해버렸으니까 이제는 뭐야. 이제 뭔가 정리가 돼야 되는 입장이니까, 여기서 지금 현재 이 항우가 위세를 떨치고 있으니까 유방도 사실은 거의 싸우지 않고 왔기 때문에 싸우면은 자신이 없는 거죠. 항우하고 붙어가지고 이길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방이 결국 항우가 홍문의 연이라는 곳에 유방을 잔치를 연다 이거죠. 홍문에서 잔치를 열 때 홍문의 연이라는 게 홍문이라는 곳에다가 유방을 오라고 합니다. 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유방이 갔죠. 근데 가면 죽을 것 같았지만은 갔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 이제는 항우의 소나기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니까 꾀를 엄청 썼죠. 그래서 아무튼 홍문의 연에 가서 항우의 감정적 약점을 이용해서 거기서 살아납니다. 뭐 유명한 일화죠, 이것도. 왜냐면은 원래 항우 주변에 뛰어난 책사가 범증이라고 있었는데, 범증은 유방을 죽여야 된다고. 유방은 언젠가는 항우에게 가장 강력한 상대자로 등장할 수 있는 놈이기 때문에 이놈은 가만두면 안 된다. 범증을 알아봤던 거죠. 유방의 능력을 알아봤던 거죠. 그래서 항우 보고 죽여라. 그렇게 하고 강권을 하니까, 항우 입장, 범증은 나이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항우가 아버지처럼 이렇게 대우를 해줬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항우 입장에서도 죽여야 되잖아요. 죽여야 되는데, 말을 들어야 되는데,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군대를 배치를 했죠. 잔치하는 장소에다가 숨겨놨죠. 숨겨놓고 항우가 출잔을 던질 때에 뛰어나와서 유방을 죽이기로 그렇게 했는데, 유방이 가가지고는, 유방이 들어와서 거기서 뭐를 해요? 이게 항우보다 유방이 나이가 한 열 몇 살 위였지만은 유방이 항우 보고 형님 하면서 함양 다 내주겠습니다. 함양 다 가져가세요. 제가 뭐 알겠습니까? 저같이 능력 없는 사람이 우리 항우 형님 말만 따라야지 내가
저는 그냥 벌레 같은 놈이니까 이런 자세요. 나는 그냥 무능력하고 벌레 같은 놈이고 그냥 한마디로 촌에서 온 놈이니까 뭘 알겠습니까? 제가 뭔가 착각을 해서 잘못했습니다. 살려만 주세요. 뭐 이런 식의 그 스타일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항우가 유방이 그렇게까지 나오는데 항우 입장에서는 아니 이 사람이 나오는데 자기가 죽였다? 자기 위신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은 거죠. 이게 죽이면 아니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는데 사죄하는데 내가 그걸 죽이면은 내가 너무 몰인정한 사람 아니냐. 또는 이렇게 생각하는 아니 항우 유방 같은 버러지 같은 놈 하나 내가 언제든지 내 손바닥 안에 있는 놈인데 언제 죽일 수 있어도 죽일 수 있는데 내가 굳이 내 손에 피를 묻혀가면서까지 죽일 필요가 있겠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꼼수를 써서 죽일 필요가 있겠냐. 그러니까 갈등을 하는 거죠. 항우가 이걸 죽여야만. 아니 내 체면에 나 같은 귀족 성품, 깔끔하고 깨끗한 귀족 성품을 가진 사람이 저 버러지 같은 놈들한테 내가 내 손에 피를 묻혀가면서 죽여야 되겠어. 내 명성에 흠집을 가는 거 아닌가 이게. 응? 다 잘못했다고 하잖아. 하면서 이제는 갈등을 하는 거죠. 근데 범중이 빨리 죽이라고 던지라고 술잔 던지라 자꾸 하는데도 갈등을 하는 거죠. 그럴 때에 벙쾌가 나와가지고 유방에 장수인 벙쾌가 나와서 칼춤을 추면서 나중에 하는 얘기가 아니 지금 유방 우리 죽이려고 여기 지금 병사들을 배치해 놓지 않았냐고 그렇게 그냥 항의를 하니까 항우 입장에서는 너무 뻥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앞에서 감히 벙쾌라는 놈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항의를 하다니. 하지만은 그 호쾌함이 이제 마음에 드는 거죠. 하면서 그렇게 하는 중에 유방이 딱 뭐예요? 그 틈을 노려가지고 항우 형님 지금 제가 좀 소변이 마려워서 좀 한번 처리하고 오겠습니다. 물 좀 빼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빨리 갔다 와야지. 그러면서 유방이 살짝 빠져나가서 그 길로 말 타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유방이 안 오니까 항우가 왜 유방 안 오느냐 그러니까 아이고 나가서 그 소변 보고 했는데 너무 술에 취해서 실수할까봐 너무 죄송하다고 실수할까봐 먼저 들어갔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래도 그래서 항우가 유방을 놓쳤죠. 유방을 놓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우가 워낙에 항우는 전투력만 뛰어났던 것이 아니고 머리도 엄청나게 좋았어요. 그랬다 보니까 자기 판단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은 없다고 생각할 정도. 그 누구도 자기에 대해서 해코지할 수 있는 놈은 없다. 언제든지 내가 밟아버릴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에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약점이죠. 바로 그런 것이 그 항우의 약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 심정적 약점이라고. 그게 항우의 개인적 약점이었다면은 또 하나의 정책적 실패는 뭐냐면은 항우가 함양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우위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여자, 자기의 그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것까지는 좋아요. 그건 뭐 연애 사니까. 근데 항우가 범중이 여기서 이 진나라 제국을 통치를 하자 그런 제안을 듣질 않고 함양을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불태워서 3개월 동안에 불이 탔습니다. 함양이. 하면서 항우가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쪽 팽성 쪽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는 굉장히 결정적 패착이었죠. 사실은, 만약에 진짜 머리가 있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돼요? 항우가 자기가 함양을 점령을 했을 때에 자기가 패권을 쥐었잖아요. 패권을 쥐었으니까 자기가 진시 황제가 이뤄놓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군현제라고 하는 거죠. 군현제. 그러니까
옛날 봉건제를 다 없애고 그 9년제를 그대로 밀고 가서 자기 항우의 나라를 전국을 다 하나의 나라로 통일을 해가지고 그대로 끌고 가는 개념으로 여기서 세계 그 제국 통치의 수도로 삼아서 했으면은 성공할 수 있었죠. 그런데 항우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옛 그 봉건제를 그냥 다 부활시킨 뒤에 자기는 일개 초패왕으로 만족하면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곳곳에서 그 나름대로 이 전쟁에 참여해서 나름대로 그 공헌을 한 자들에게는 왕자리를 나눠주고 쪼개서 땅덩어리를 쪼개주고 또 각 그 춘추 전국 시대 그 전국 칠흥의 왕들도 이렇게 다 세워놓고 유방도 저쪽 거 사천성으로 보내놓고 다 왕자리는 주고 왕 중에 그냥 왕이야. 왕 중에 왕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왕 가운데 그냥 하나의 왕인데 패왕이 된 거지. 그냥 패왕. 황제가 된 게 아니고 그냥 왕들 중에 그냥 왕으로서 제일 힘이 센 왕인 패왕이 돼버린 거예요. 하지만은 힘이 약할 땐 언제든지 다른 왕이 넘어설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언제든지 불씨가 다시 대전쟁이 일어나서 불씨를 그대로 놔두고 상태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큰 패착이었죠. 그래서 이런 반면에 그 유방은 어떻게 했냐면은 유방은 어떻게 왕들을 다 없애버리고 9년제 진날의 9년제를 그대로 습득을 해서 그대로 한 나라를 그 통일 왕조로서 이렇게 유지해 나갔기 때문에 한 나라가 유방이 결정적으로 승리를 마지막에 그 모든 걸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항우의 이런 어떤 정책적 실패가 굉장히 뼈아픈 실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는 하나의 그 인간적 개인적인 감정적 약점도 굉장히 축출난 능력 있는 그 좋은 면이 있는 반면에 또 약점, 감정적 약점들도 있었고 또는 이런 어떤 정국을 전체적으로 보는 경영하는 부분에서는 한마디로 이 사람은 장군 싸우는 사람이지 무에 통달한 사람이지 이런 정치 이런 쪽으로는 영 자질이 없는 사람이 이런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팽성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서 하나의 그냥 왕으로서 만족할 뿐이죠. 그냥 패왕, 왕들 중에 그냥 힘이 제일 강한 왕. 그때까지는. 그래서 자기 그 사랑하는 여자와 그냥 자기 고향에서 사랑하는 여자와 행복하게 지나면 돼. 그게 이 남자의 행복이야. 이 정도 그러면서 자기가 언제든지 힘을 쓰면은 힘을 쓸 수 있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자만심 그런 것이 충족되는 그런 상태가 이 사람의 이 항우라는 사람의 행복이라 그 얘기죠. 추구하는 다라 이거죠. 그 정도의 포부라고 하는 거죠. 항우라는 인물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약점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항우 얘기.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함양에 들어가서 함양을 불태워버린다라고 함양을 불태운다. 함양을 불태운다. 이게 3개월 불태운다. 이것도 고사인데 이 3개월 불타는 내용도 여기에 그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친선파부 백이 여기 내용은 이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 남조선 뱃노래에 나오는 이 내용이 이런 이치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고사기 때문에 여기서 삽입을 해놓은 거거든요. 우리 선조들께서. 그러니까 항우의 이런 고사를 가지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는 다음 시간에 또 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항우는 서안의 함양을 불질러고 3개월 동안 해놓고 자기는 팽성으로 돌아왔습니다. 팽성으로 돌아왔지만은 결국에는 유방이 사천성 쪽에서 나오게 되죠. 한신을 대장군으로 해가지고 나오면서 본격적으로 초안 대전의 막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